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내가 처한 상황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공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나의 재정 상태를 솔직히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가정의 문제를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까요? 또한 내 감정을 지나치게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이를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 상태나 인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너무 솔직한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나의 약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타인에게 말하면 후회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와 그로 인한 결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그 이야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가정의 문제. 가정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은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갈등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족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 내 갈등을 혼자 해결하기 힘들 때 외부의 도움을 구합니다. 친구나 친척, 때로는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 하고 상대방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문제를 공유하는 모든 순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외부로 알려지고 쉽지 않은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라도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원하지 않는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이 신뢰를 깨뜨릴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가족 문제를 이야기한 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며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외부로 꺼내 이야기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머물거나 나아가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증폭되거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정 문제를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화가 더 커지고 상황이 더 복잡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정은 개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정 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가족 간의 신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나 실수가 타인들에게까지 알려질 경우 그것은 가족 간의 불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상호 존중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과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 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타인과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가정은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가정 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갈등을 외부에 어떻게 드러내고 다루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가 정말로 가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감정의 과잉 공유. 감정을 나누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을 과도하게 나누는 행동이 관계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감정의 과잉 공유라고 합니다. 감정의 과잉 공유란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혹은 과도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을 나누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았는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여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정의 과잉 공유는 의도와 달리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과잉 공유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스트레스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신뢰를 얻고 싶을 때,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즉각적인 해소를 원할 때 감정을 나누는 것이 순간적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 믿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감정을 공유하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 빈도와 강도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감정의 과잉 공유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과잉 공유를 피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자신의 문제로 바쁜 상황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빈도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감정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살피며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편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 대화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행동이지만 그 방식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그 대화가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과잉 공유를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나누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3. 나의 건강 상태. 건강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때로는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며 위로와 지원을 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 상태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선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위로를 얻고자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대화의 주제로 삼기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때 타인과의 대화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행위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 건강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누군가가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건강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동료나 상사가 이를 약점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의도치 않은 소문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까지 내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니라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나의 건강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이야기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전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질문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건강 상태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을 간략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건강 상태를 누구와 얼마나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그 대화가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나누는 올바른 방식을 찾는다면 그것은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히 공유하는 태도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며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인맥. 인맥과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직업적 성장이 많은 부분을 인맥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 속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화 주제로 삼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맥이나 관계와 관련된 내부 정보는 민감하고 복잡한 성격을 띠며 이를 공유할 때는 항상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공유는 단순한 대화 이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와 인맥의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공유를 촉진합니다.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사를 찾으려는 의도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같은 인맥을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상대방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며 내부 정보를 언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맥이나 관계 내부 정보는 단순한 대화 소재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과 신뢰가 얽힌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유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허락 없이 공유하면 당사자와의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기 어렵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전달한 정보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과장되고 왜곡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소문을 생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불편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그 상황을 곤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문제나 민감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어라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은 내부 정보 공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그 경계와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왜 공유하려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유하려는 정보가 상대방에게나 당사자에게 얼마나 민감한 내용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민감도가 높다면 공유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 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려는 대상이 이 내용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황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인맥이나 관계의 내부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떤 정보를 나누고 있나요? 그 정보가 정말로 공유해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대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히려 공유를 자제하는 선택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는 방식과 경계를 신중히 고려하며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인맥과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나누는 방식을 점검하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5. 가정의 문제.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장 가까운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사소한 다툼부터 깊은 갈등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외부에 공유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결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그 선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공유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갈등이나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은 종종 상황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외부인의 객관적인 시각을 빌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의 조언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정의 문제를 나누는 일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뢰와 프라이버시가 얽혀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를 외부에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사적인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것을 알고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사실은 깊은 배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달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공유하면 그 정보가 가족 전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문이 퍼지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를 공유하는 데 집중하면 정작 가족 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그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공유한 상대방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잘못된 조언을 제공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신뢰와 관계를 보호하는 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가족 간이 신뢰가 강화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민감한 문제가 포함된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개입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공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공유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할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적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하려는 정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내용인지 그것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제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조언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친구나 지인보다는 가족 상담사나 중재자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각 구성원이 역할을 나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 내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진정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외부에 공유하는 대신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존중이 유지된다면 가족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 가정의 문제, 감정의 깊은 이야기, 건강 상태, 그리고 관계의 내부 정보는 모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위로를 받고 싶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혹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순간 그 정보가 어떻게 퍼지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솔직히 말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해나 소문으로 변해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진심은 상대방이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상대방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약점으로 여길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뢰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과잉된 공유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방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며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